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네, 오늘 제가 개인적인 일정으로 이 시황을 좀 오랜만에 스킵을 할까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가격이 좀 움직이는 흐름 자체가 또 약간 달라지는 양상들이 있어서 평소보다 간단하게만 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미국 3대 지수는 다 소폭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어제 굉장히 좀 고무적인 소식은 전날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측치를 하회를 했는데 어제는 생산자 물가지수도 예측치를 하회를 하면서 지금 굉장히 이제 물가가 잡혀가고 있다는 시그널들이 굉장히 강해지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먼저 생산자 물가지수 보시면 이전 0.4에서 마이너스 0.5로 큰 폭으로 하회를 했고요. 그리고 예측치도 하회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굉장히 좀 성공적인 결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원을 봐도요. 지금 0.2에서 0.0% 그리고 예측치도 하회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함께 발표된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전과 예측치는 다 마이너스였는데 무려 9.1을 기록을 하면서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제조업 지표는 경기 선행지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미국의 경제도 탄탄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가와 지금 경기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다 지금 미국은 잡는 데 성공하고 있는 그림으로 현재 어제의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국보다는 상황이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미국 하원이 본회의를 열어서 내년 1월에서 2월까지 사용할 또 추가 임시 예산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방정부의 셧다운 위기가 단기적으로는 또 진정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지금 큰 파국을 피해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네, 어제 간만에 크게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아마 이때 이후로는 가장 큰 길이의 이제 양봉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가려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구간이죠. 37.8K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 38에서 지금 40K 요 구간을 갖다 뚫고 올라가는 것이 단기적으로 추세 전환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구간에 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은 하루 사이에 6.51% 상승을 했습니다. 뭐 급등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3.69%또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중요한 알트코인들 보면은 솔라나라든지 에이다 이런 코인들은 10% 이상 지금 상승을 했고요. 지금 아발란체 같은 경우는 색상이 완전 또 다르죠. 2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게 뭐 점프하듯이 정말 엄청나게 상승하는 코인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은 시가총액이 워낙 크니까 지금 상승폭이 커도 한 이 정도 증가하는 사이에 지금 알트코인들이 펌핑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나중에 지금 알트코인 대세장에 왔을 때는 알트코인들이 얼마나 또 크게 펌핑할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럼에도 어제 비트코인이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크게 장대 양봉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촬영 시점 기준으로 52.55%입니다. 지금 거의 52%에 닿았다가 하루 사이에 0.5% 이상 상승을 한 거죠. 네, 공포 및 탐욕 지수도 이 비트코인이 살아나니까 더 이제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자, 어제 차이를 말씀드리면 어제 9계단 하락을 했었는데 이때 알트코인들이 아무리 퍼핑을 하더라도 공포 및 탐욕 지수는 훨씬 더 낮아진 거죠. 근데 어제 비트코인이 살아나면서 무려 10계단 상승을 한 70으로 그리드가 짙어졌습니다. 거의 극도 탐욕으로 다가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보면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왜 주셔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CBD 장표 간단하게 보시면은 지금 이 벽들을 다 뚫고 올라갔고요. 지금 38K에 가장 두텁게 형성되어 있는 매도벽을 지금 마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수세와 매도세 공방을 굉장히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 모양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고래들의 움직임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는 생각보다 큰 폭으로 진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요 정도 구간으로 진입을 했고요. 같은 시간 동안 가장 많은 물량을 넣은 거는 이 보라색 고래와 이 녹색 고래입니다. 그래서 보라색과 녹색 굉장히 많은 물량을 투입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빨간색 고래 같은 경우는 이 구간까지 넣었는데 여기서는 부분 매도를 통해서 오히려 차익을 실현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규모의 거래들, 우리 같은 새우 투자자들의 경우는 오히려 물량을 던지는 것들이 더 많은 것으로 지금 이 바이낸스 CBD에서는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11월 17일이냐 아니면은 내년 1월 10일이냐 요거를 두고서 지금 굉장히 많은 어떤 찬반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17일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가능성들이 좀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어제 SEC에서 그레이스케일의 이더리움 선물 ETF와 그리고 이 해시덱스의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서류 제출을 공식적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일정을 보시면은 지금
글로벌 X와 지금 프랭클린 템플턴은 지금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아마도 승인이 연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왜냐하면 앞서 것들을 다 연기를 했는데 이걸 승인해 줄 만한 근거들은 거의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블룸버그 ATF 전문가들도 1월 10일에 될 가능성이 여전히 90%다라고 지금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포스팅한 거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어떤 시선들이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1월 17일에 승인이 되는 것과 1월 10일에 승인이 되는 것 중에서 어떤 것들을 투자자들이 더 기대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보면 1월 10일을 선택하는 분들이 더 많을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일정들이 오히려 반감기와도 더 가깝기 때문에 반감기 효과를 더 증폭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갑자기 매수세가 증가해서 지금 가격이 상승한 이유, 오히려 이 승인이 지연이 됐으면 하락을 했어야 되는데 상승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서 분석을 몇 가지 좀 보면은 우선 주요 외신들은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반등하면서 방향을 틀었다는 건데요. 전일에 이제 CPI가 크게 둔화되었을 때 미 증시는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지만 비트코인은 오히려 하락을 했었죠. 근데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예상하지 못했던 움직임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PPI까지 발표가 되면서 미국의 금리 동결 가능성이 더욱 커지면서 비트코인 랠리에 일조를 한 것이다. 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일면 타당한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요인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뭐 결정됐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보다도요, 조금 더 직접적인 원인들은 지금 이 시장에서 거래를 주도하고 있는 세력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봐야 되고, 그리고 굉장히 선물 거래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거래량과 그리고 매입하는 이 어떤 주체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코빈 리서치 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와 이 코인시어스에서 발표한 이 자료들을 가지고서 좀 생각을 해보면요. 네, 코빈 리서치 센터에서는 지금 기관의 자금들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증거로 비트코인 래퍼와 시카고 상업거래소의 비트코인 선물 거래량, 그리고 크립토 펀드의 운용 자금 규모, 코인베이스 내 기관 거래량, 이런 네 가지 지표들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장표에서 소개하고 있는 게 이 비트코인 래퍼의 어떤 증가인데요. 이번 달과 지난달까지 해서 굉장히 좀 크게 증가하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 래퍼라고 하는 거는 비트코인과 동일한 투자 효과를 내기 위해서 전통 금융 자산 형태로 만들어진 상품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대체 상품 어떤 형태로 많이 또 거래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코인시어스에서 지금 발표한 자료를 봐도 지금 굉장히 계속해서 지금 증가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지금 기관 유입액이 10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 그리고 그 중에서 2억 4천만 달러 이상은 비트코인으로만 집중적으로 유입이 된 거고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도 전체 비트코인 거래량에서 19.8%를 차지하는 것으로 지금 코인시어스는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돈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최근에 CME의 비트코인 선물 시장 규모가 글로벌 1위 거래소 바이낸스를 갖다 추월했었던 것도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죠. 그런 것들이 다 일맥상통한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 하나 코인베이스 내의 기관 거래량 같은 경우는 지금 더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이게 3분기가 2분기 대비로 17%가 지금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코비 리서치 센터에서는 이 마켓 메이커들의 활동이 여전히 좀 부진하기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해 안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돼서 이 기관 투자자들이 가상자산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되면은 내년 1분기 전에는 이 코인베이스의 기관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 말고도 뭐 EDXM 같은 그런 거래소들도 있고 이제는 기관 투자자들이 이 가상자산 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루트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이 얘기는 결국은 장기적인 상승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흐름들이 계속해서 기관들이 어떤 준비하는 과정들이 아닐까라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지금 공급량 자체가 굉장히 극도로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공급의 극도의 긴축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1년 동안 1년 그 이상 움직이지 않은 물량이 무려 69% 거의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전체 물량의 70%는 1년 동안 움직이지 않고 지금 지갑에 계속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장기 투자자들이 극도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이거는 과거의 추세와 봐도 굉장히 계속해서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가 더 많이 높아지고 있다는 시그널로 볼 수가 있겠죠.
네, 이 부분은 돌려서 얘기하면은 거래소의 물량들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자, 이 구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지금 거래소 물량은 줄어들고 개인 지갑으로 이동해서 움직이지 않는 비트코인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반감기를 기다리고 있고 현물 ETF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 투자자들이 그에 대응해서 계속해서 유입을 하고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뭐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전 시황 영상을 통해서 많이 설명드렸지만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네,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흔들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고래들의 어떤 물량들이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지난주에 약 6만 BTC 정도를 고래들이 재분배를 했다라는 것이 온체인 지표에서 나왔습니다. 이건 여러 기관에서 집계한 온체인 지표에서 종합적으로 나온 부분들이고요. 지금 이렇게 물량을 지금 떨궈내는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 비트코인 고래들 중에서는 이 구간에서 시세 차익을 실현하려는 고래들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 시장에서 당연한 현상이고요. 이거는 가상자산 시장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 시장에서 여러 플레이어들이 본인들의 어떤 목적이나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을 장기적으로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네, 흥미로운 기사가 또 있어서 하나 가지고 와 봤는데요. 이 비트코인이 급격하게 가격이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이 테더의 발행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라는 또 이 집계가 나와서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이 스테이블코인, 그 중에서도 시가총액 1위 스테이블코인 USDT에는 어떤 가격 간의 상관관계가 있지 않을까? 자, 이런 글이 있어서 가지고 와 봤는데요. 자, 요거 이제 가져온 이유는 어쨌든 지금 구간에서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9시에 이제 장이 이제 바뀌고 나면은 또 가격 추이가 어떻게 될지, 더 치고 올라갈지 더 내려갈지에 대해서 이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이 현물 공급 구역들과 지금 장기 선물 계약 구간들의 어떤 통합들이 일어나면서 지금 38K가 가장 중요한 구간인데, 이 구간에서의 어떤 거래량들이 좀 감소하는 시그널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장 이후에는 가격이 좀 변동들이 더 심해질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하는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들이 가격이 여기서 하락한다라는 시그널로 무조건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지금 이곳에서 거래량이 감소하는 구간들을 지금 매수세가 지금 얼마나 더 많은 의지를 통해서 끌어올리느냐에 따라서 반등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장의 어떤 패턴들을 보면은 우리가 또 이 패턴들을 좀 익혀서 향후에 이 시장이 비슷하게 움직였을 때는 또 어떻게 될지에 대한 어떤 가이드를 삼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시황에서는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격 전망에서 단기적으로는 제가 38K를 말씀을 드렸죠. 이 38K 구간이 가장 지금 중요한 구간이고, 여기서 만약에 하회하더라도 어제 이제 지탱했던 구간 있죠. 35K 상단 요 구간이 지금 이제는 지지 구간으로 변경이 좀 되는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몇 번 더 뭐 다지기를 하면 더 단단해지겠지만 어쨌든 지금 저항에서 지지 구간으로 전환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과거의 패턴들을 보면 비슷한 시기에 이런 구간들이 지금 발생을 했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요 바로 밑단에 있던 요 구간이 이제 중요한 지지 구간으로 작용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계속해서 지지와 저항 영역들이 끌어올려져서 지금 이 모델에서 한번 적용을 해봤을 때 가격이 우리가 가장 높은 곳에 닿게 되면 이제 요 구간에 닿게 될 텐데, 이 구간의 가격이 118K 부근까지 이룰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추측을 해보면 85K에서 118K 정도 구간이 아마도 이제 반감기 사이클 이후에 도달할 수 있는 어떤 가격대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거는 이제 공급량이 줄어드는 것과 지금 어떤 기술적인 분석의 패턴들을 다 반영을 해서 만들어낸 모델이긴 한데요. 어쨌든 우리가 이 정도 가격은 뭐 기대를 하고 이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조심스럽게 또 가격을 언급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흥미로운 뉴스가 있어서 하나만 또 가지고 와 봤는데요. 이 캐시우드가 솔라나를 지금 굉장히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솔라나를 극찬을 하면서 이더리움보다도 더 빠르고 비용적으로 효율적이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극찬을 하니까 지금 가격이 더 많이 지금 좀 올라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솔라나나 아발란체, 폴리곤 같은 프로젝트들이 지금 또 어떤 흐름들을 많이 주도하고 있는 모습들인데요. 요거를 이제 지금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서 또 너무 이 포마에 시달리시기보다는 우리가 투자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긴 호흡으로 가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강조를 드리고요. 지금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 다시 비트코인의 어떤 주도하에 어떤 랠리장이 될 것이고, 그 이후에 오는 또 알트코인 장들을 갖다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는 그 전략들을 지금부터 세워나가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좀 급하게 촬영을 했는데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힘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